안녕하세요. 와글와글 속닥속닥 이현정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라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함께 만들고 함께 또 만든 것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그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함께 준비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오늘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은평구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은평구를 정말 멋진 화음으로 굉장히 빛내주시고 계시는 꿈꾸는 합창단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이유는 두 번째 그 모시는 자리여서 더더욱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방송을 들어봤는데 그때 너무너무 웃음소리가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꿈꾸는 합창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합창단 단원 이옥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꾸는 합창단 가장 노장 최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신입단원이고요. 최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파트장을 맡고 있는 이은범입니다. 오, 야. 아주 좋습니다. 예, 어떤 파트 맡고 있는지 예,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최고의 그 고령에 나으세요? 그 멤버 중에서? 예, 오, 전혀 안 그래 보이시는데. 예, 그렇죠. 네. 네, 시작부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 꿈꾸는 합창단. 이름이 꿈꾸는 합창단이잖아요. 네. 자, 이 꿈꾸는 합창단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 꿈꾸는 합창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꿈꾸는 합창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3년 됐나 우리가? 3년 전에 네. 동네에서 이제 좀 노래 좀 한다, 악기 아. 좀 다룬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개별적으로 활동은 하고 계셨는데 다들 각자 마음에 그런 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합창단, 동네 합창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네네. 이 깃발을 드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더니 네네. 좋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합창단까지는 못하고 한 중창단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그러다가 또 이제 처음엔 열정으로 모였으나 중간에 또 이제 일이 바빠서 쭉 빠져나가신 분도 계셨지만 꾸준하게 그 이후로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까지 해서 네. 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처음에 합창단을 준비하셨는데 네. 작게 좀 중창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하고 싶진 아니고 그럼 꿈은 있었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모일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않았- 사실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하거나 이런 거는 뭐 하겠지만 네네. 합창은 또 화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고 네네.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동네에서. 네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점 이제 단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이제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지금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예전엔 그죠 네. 들어오라고 저한테 굉장히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많이. 아니 농담이에요. 지금도 네. 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네. 살짝 지금 순간 그때 들어갈 걸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기 그 지금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처음에 꿈꾸는 합창단을 들어가게 되셨나요? 할까요?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당 활동을 하다가 네. 그 당내에 그 꿈꾸는 합창단의 그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합창을.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뒷조사를 들어갔죠. 아, 무언- 조사까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합창단이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네. 이 꿈꾸는 합창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꿈꾸는 합창단에 딱 들어가서 너무 놀랬던 게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도 이렇게 뭉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 매일 보는데도 매일 반가운 거 있죠. 네네. 근데 되게 이게 저는 일을 하니까 그게 되게 어. 어색하고 좀 부담되고 처음에 네. 이러다가 네네. 사람들이 이제 그 합창 단원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도대체 합창단에 저렇게 애착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밖에서 약간 아웃사이더로 네네. 보다가 이제 외곽에서 다시 제가 이렇게 중심 인물로 이렇게 조금씩 발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네, 순간 네. 제 일은 조금 더 이렇게 내려놓고 네, 꿈꾸는 네. 합창단의 중심 무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돼서 네. 이렇게 저녁을 차려주러 아이한테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기 노래하고 있고 네네. 예, 이렇게 계속 마음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심에. 네. 그러니까 중심에 이렇게 모난 것을 약간 채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너무 동글동글하면 또 이렇게 개성 있게 또 그 사람을 또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합창단이라고는 하지만 합창단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끄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직 생활을 정말 많이 좀 해봤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품는 조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까칠하거든요. 네. 제 까칠함을 순간순간 몸에 내주신 분들이 계셔요. 아. 네, 그번에 또 언니가 또 해주시고 네네. 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힐링이 된다고 하죠. 네. 저는 뭐 힐링 합창단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처음에는 치밀하게 조사로 막 들어가셨다가 지금 네. 굉장히 그 쑥 빠져들은 네, 그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데 네, 아, 그거죠. 그러니까 네. 노래로 빠져들게끔 한다면 아마 네. 이렇게 뭉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을 뭉쳐놓으면 노래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꿈꾸는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하나 사실은 전문가의 어떤 그런 합창단의 포스는 집단이 없죠.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도 굉장히 그 화합된 그 음이 들리면서 마음을 이렇게 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런 힘이었구나. 그쵸. 사람들 간의 마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렇죠. 예. 내 것을 내려놓더라도 그 합창단에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쏟아내도 아깝지 않은 느낌.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한다거나 네. 이렇게 막 잘하거나 이렇게 가고 하지 않는 방골 기질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저를 조금씩 겸손하게끔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굉장히 지금 할 말이 많으셨던 분 같아요. 말을 좀 합창단에 대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그동안 할 말이 네. 많으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신 우리 최종선님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길었나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게 너무 네. 나하고 정말 똑같은 그런 마음이 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 표현은 좀 달라도 네. 맞아.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리진 쌤 진짜 개성이 독특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제가 보기에도 진짜 까칠한 걸로 느낌이 나는데 까칠하죠. 꼬마에서는 네네. 너무 개성으로 아.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네네. 예, 누구나 그 개성이 이렇게 막 꿈합에서 나올 때 그게 꿈합 속에서 녹으면서 또 개성으로 살아나고 그게 정말 그쵸. 보이니까. 네. 예. 최동선 선생님은 원래 단원이 아니셨어요. 아, 원래 그래요? 이제 부인이 단원이셨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뒤풀이 자리에 몇 번은 이제 같이 오셨었어요. 네. 하신 언니. 예. 저는 삼수했어요. 아, 꿈합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좀 이제 사연을 됩니다. 얘기해야지. 네네네. 지금 할까요? 아직 소개 끝나고 할까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사문수까지 하시면서. 이제 네. 집사람이 하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또 무대 서서 하는 거 보니까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오디션을 봤죠. 예. 거기는 그 오디션이 굉장히 엄격해요. 예. 그래요? 네. 노래 못 불러도 무조건 일단 네. 합창단을 시키니까. 연습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오신 것 그래서 같아요. 했는데 네네. 제가 직장도 그렇고 시간대가 그렇고 그래서 그 연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제가 잘하면 몰라도 그냥 묻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책임감도 따르고서 아유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시일 좀 지난 뒤에 또 욕심이 생겨서 네네. 또 오디션 또 봤죠. 아.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어양부양하다가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이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간절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대에 한번 섰을 때 울컥했어요, 제가. 그때 어디선가 집사람이 이쪽 예술회관인가 거기서 할 때 그 네. 노래 들으는데 진짜 못하거든요. 네. 진짜 못하거든요. 네, 작년이었으니까. 근데 그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네.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꼬마만이 갖고 있는 그 노래의 그 선정, 그 노래가 주는 의미가 꼬마비 아니라 그냥 개인을 넘어서 가지고 네네. 그 노래 듣는 사람한테 뭔가 그 마음을 네. 전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야 이거 정말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네네. 3차 오디션 들어가서 했죠. 그랬더니 역시 리진 쌤 얘기한 대로 네네. 정말 꼬마배 그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그걸 느꼈죠. 그래서 더 정말 재밌고 좋은 얘기는 소개 끝나고 할게요. 네. 점점 이렇게 다 빠져들으셨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누리축제 때 그 누리축제 사회를 봤어요. 개막식 사회를 봤는데 그때도 네. 합창단이 나오셔서 합창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화합하는 모습 하나하나 서로 이렇게 그 눈빛 주고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부러웠어요. 저도 저런 눈빛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눈빛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눈빛으로 서로를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최지연님은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무책임한 책 읽기라고 네.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책 읽기를 같이 하는 모임을 알게 돼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무책 멤버들의 대부분이 꿈앞 단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보면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잘 모르잖아요. 네. 뭐지? 막 이랬는데 같이 하자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고집병이 있기 때문에 그 오디션 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솔직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계속 하자고 권유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가장 곡이 짧은 네. 바람이 불어오는 것 1절을 이제 오디션으로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합창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같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떨려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합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떨리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하면서 화음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게 없어지고 맞아 이렇게 같이 화음을 맞춰 나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저도 무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한 번 네. 전 1월 달에 들어와서 섰는데 그래서 이게 혼자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네네.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그때 사회 볼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그렇게 큰 자리에서 서는 것도 처음이었고, 연습도 많이 못했고, 굉장히 그 떨리고 외롭고 힘들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합창단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더더욱 그쵸. 부럽고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이제 거기 뒤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들으면서 그래 인간이랑 혼자 할 수는 없는 존재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합창단의 그 노래를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은범님은 어떻게 꿈꾸는 합창단에 들어오시게 됐는지요? 저는 뭐 따로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네. 그 꿈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들어가라 하는데 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 오랫동안 중국에서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남는 그 좀 많은 무료한 시간들을 하다가 네네.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음악을 조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 마당에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알고 합창단이 결성된 데 우리 저희 집사람이 여기다 밀어 넣었죠. 지금은 후회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네. 제가 어디 참 나서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네. 나서지 않는다고 어떻게 뭐 쭈그려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 좀 이제 사람을 좀 앞에 나서게 되고 막 그랬어요. 혼자
혼자 그 인터넷을 그 이용해서 음악을 공부하다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그 꿈꾸는 합창단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그래도 저도 3년이 다 3년? 돼가거든요. 예. 이 꿈꾸는 합창단이 몇 년? 3년 정도. 3년 정도. 네. 그럼 초기 멤버시. 초기 아주 초기는 아니고 네. 그래도 그해 가을 늦게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들 내용을 들어보면요. 초창기 멤버 같은 처럼, 느낌이 네. 들은 이유가 굉장히 푹 빠져 계시고 제가 더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합창단에 들어와서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다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푹 빠져 계시는구나. 그만큼 굉장히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꿈꾸는 합창단 그 활동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어떤 곳에 가서 또 이렇게 그 합창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역 합창단이니까 동네 일이라면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죠. 네. 주로 이제 저희는 각 여기 은평구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 네. 행사들, 총회라든가 무슨 뭐 후원의 밤이라든가 이런 네, 행사가 네. 있으면 네. 또 저희 합창단의 특징은 그 행사에 맞는 노래를 네. 선정해서 음. 우리 능력자 지휘자 선생님 오늘 못 오셨지만 네네. 편곡을 해서 아.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노래를 아. 불러드리고 있죠. 네네. 네, 잘 불러드린다는 말씀 못하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음을 담는 거죠. 그냥 그렇죠. 내가 할 줄 아는 노래를 그냥 부르니까 가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우리는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을 건지를 곡을 단원들이 이번에 어떤 곡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좋겠어요, 저게 좋겠어요 얘기를 하면 네. 지휘자 선생님이 다 취사해서 뽑아서 편곡을 하고 연습해서 가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부르죠. 솔직히 이제 잘하진 못하지만 네네. 마음은 충분히 담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게 좀 장점이라면 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이 훨씬 진짜 공감대가 공감되세요? 예, 정말 공감이 되면서 그런 공감의 그 내면에는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이 되고 사실 눈물 지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지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이유가 이렇게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 건 네. 되게 투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담기 위해서 네. 단원들이 다 소리를 들어요. 곡 한 곡을 선정하더라도 네네. 지휘자 쌤이나 단장 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많이 아시니까 이게 더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단원들의 생각을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작업이 다 네. 담아지니까 그것이 이제 무대에 섰을 때 발현이 됐을 때 네. 그것이 프로나 이렇게 뭐 거창하진 않지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네. 것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예, 그런 게 저도 참 좋더라고요. 뭐 참석부터 끝까지 네. 단원들이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견이 수렴한다는 게 의견 수렴한다는 게. 그때 담을 때 그 젓가락으로 담지는 않았죠? 웃을게요. 아니 큰 양푼으로 담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꿈합의 그 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술자리에서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막 봄이 되면 막 시를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도 그렇고 자기 혼자 간직하기도 조금 아쉽고 이럴 때 네. 용기 내서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그 댓글이 네. 하루 종일 달려요. 근데 그 칭찬이 사실 진위 여부하고 달리 네. 이렇게 붕 뜨는 거 있죠. 네. 뽕 맞은 사람처럼 네네. 붕 떴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구름에서 이렇게 막 놀다가 이렇게 잦아드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네. 그것이 공감하기 힘들 텐데 진실이 담긴 말들이 막 올라와요.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선두에서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이 계시는데 단장님이시죠. 예. 정말 코믹하세요. 정말 웃겨가지고 예, 얼마나 네. 개그도 잘 치고 말씀도 잘 치시는데 오늘은 그 눈썹 네네. 인조 눈썹 붙여라
장비 어딨냐 막 이러고. 네네네. 엄청 웃었어요 운전하면서. 선생님 책 읽어주는 여자인 우리 김미영 선생님께서 그런 농담을 잘하신다는 게 저도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의문스러운 편이에요. 저분이 제 애칭이 뭔지 아세요? 맹이요. 맹. 근데 참 이미지랑 다르잖아요. 맹이. 네, 맹이에요. 근데 그 맹이 네. 처음부터 낮은 수준, 그러니까 뭔가 좀 신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거든 낮은 수준에서 맹이 아니라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싸안고 넓고 깊게 겪고 난 다음에 네. 오는 그 정말 자연 같은 상태 있죠. 오늘 왜들 선생님, 그러십니까? 오늘 왜 저랑 그러십니까? 애인 사이인데. 네. 그래서 미영 쌤을 이런 저는 분이 이제 좀 위험한 게 제가 이런 분위기 애는 좀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자꾸 너무 이렇게 서로 띄워주는 분위기 갖다가 네네. 자제시키려고 제가 가끔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욕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를 잘 좀- 조화가 될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죠. 네. 아까 그 행사들 어떤 곳에 가는지를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여기 그 오신 분들은 그런 참여하셨던 합창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그곳에 가서 참여하셨던 합창이 좀 기억에 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안 하시나요? 네네. 저는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제가 연습에 참석을 못해서 네. 무대에 쓰지는 못했는데 네네. 얼마 전에 말씀드려도 되나 어디 개소식이 있었어요. 네.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신 분 개소식에 이제 단원들이 막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부를까 논의를 하다가 그 중에 그대를 만나하고 그 에헤라 친구의 두 곡을 부르셨는데 저는 그 중에 그대를 만나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신입 단원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네네네. 근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음. 하모니가 너무 좋아서 저 혼자 울컥하고 울었거든요. 개소식에서. 그런 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 나도 나중에 꼭 같이 불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대단한 힘인 것 같아요. 네. 그 울음이요. 아까 그 집사람이 하는 거 보고 네. 제가 울컥해서 네. 관객석에서 울컥해서 이제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첫 무대를 제가 예술회관에서 섰거든요. 아. 그 작년인가 우리. 근데 네. 그 무대를 하고 나서 할 때도 이게 무대에 쓰는 게 이런 거구나. 사실 저는 어디 무대에 뭐 떨리진 않아요. 네. 좀 이게 뭐 남 앞에서 좀 하고 그래서. 근데 그날 또 떨리진 않았는데 그 뭔가 묘한 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 노래에 어떤 취한다는 느낌, 갇힌 동료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네.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미경 쌤이라고 미경 쌤이라고 하여튼 네. 우리 동료 부책 같이 하는 분이 있는데 울음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무대에 내가 네. 섰는데 네네. 그 노래를 듣고 울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또 우리 너무 우는 얘기 많이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운다 우리. 그 뒤에 저희가 이제 그때 또 느낀 어떤 게 천상의 화음은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의미에 맞는 작은 공감을 갖다가 같이 하는 그런 하여튼 그 가사를 같이 저희가 네. 씹어가면서 이렇게 네. 느끼고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울림이 나올 텐데요. 예.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에 그 마음을 담고 그 안에서 굉장히 화합을 한 분 한 분이 화합을 한 후에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모니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는 얘기만 했어요. 너무 울었네 우리가. 그런데 또 이거를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은 과연 저 느낌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보는 사람 또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 울컥하는 저 느낌은 과연 뭐지? 이런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왜 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눈 맞추고 입 맞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네. 정말 노래를 하면서 이제 눈을 맞추죠. 눈도 맞추고 입을 안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입을 맞춰야지 네네네. 같은 소리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별로 화음이 잘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가 화음이 쫙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정말. 그냥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또 올까? 네네네. 그 맛에 합창을 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하모니가 딱 맞았을 때 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매 순간 잘 맞으시겠지만 아. 저희는 그 순간이 있으면 탁 맞아들 때 그걸 느껴요? 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 순간에 네, 확 하고 근데 상대방도 그걸 느낀다는 거를 같이 탁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공감 부분이 네, 그런 네. 고지가 있어요. 있구나.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합창이라는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동료가 발전하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 되게 공동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동료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 되는 네네네.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런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특히 남자 파트 중에서 좀 튀는 목소리가 한두 분 계셨는데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서로 지적을 하시고 농담식으로 그러셨는데 지금은 같이 묻혀서 되게 좋은 소리가 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같이 그 합창이라는 거에 이제 다 익숙해지셔서 같이 네.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같으면 네. 마음을 담는데 되게 쉬워져요. 네. 근데 저희 꿈꾸는 합창단이 이제 사람 개개인이 모였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거의 좀 비슷하다고 할까? 네.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네네. 그것을 이렇게 되게 반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처음부터 초기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초기 차단이 되지 않고 다 풀어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안이든 막지 않아요. 조금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세요. 클라이막스까지 가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자정 효과가 있는 거죠. 스스로 자정 효과 있어서 이렇게 쭉 꺼지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열려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질문 기억하세요? 네. 각각의 그 참여하셨던 합창들, 기억에 네. 남는 합창들을 네.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마다 항상 이 합창단의 그 자랑으로 근데 깔때기 그 아니 저는 사실은 제 깔때기는 돼도 누굴 칭찬하는 게 어색한 사람이에요. 네네. 합창단도 마찬가지인데 네.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예. 저도 이제 여기를 처음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네. 예, 언니를 한 번 더 본다는 그 기쁨으로 왔어요. 네네. 뭐 이게 제가 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네. 뭐 합창단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 깔때기 그 답변 이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지난번 방송 때도 오셨었는 그 초창기 멤버분들이 오셔서 남자 단원들의 그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그 남자 단원들이 이 합창단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데, 예, 그 혹시 이 남자 단원분들에 대해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술을 잘 먹죠. 아니, 자랑보다도 네, 그 합창단들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래라는 게. 네. 예.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여자들이 월등히 많았는데 점점 그 수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네. 남자들이 좀 더 많은가? 그래요? 비슷비슷할 정도 됐는데 네. 지금 한 40, 50대 남성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좀 오십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지금 40, 50대 남성들한테 동네 친구가 필요하다. 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그 한 20, 30대 한참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기가 되고 이런 시기가 되는데 그 꼭 필요한 게 동네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동창 모임, 대부분 동창 모임 아니면 직장 동료인데 정말로 슬리퍼 신고 가볍게 한잔하고 얘기 나눌 수 있고 뭐 남자도 이제 수다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럴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네. 일이나 이런 걸로 연관되지 않아서 일이 연관되면 왜 좀 짜증도 날 수 있고 그렇죠. 이렇지만 네네. 그냥 순수히 나란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게 저는 꼬마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동네 친구를 깔때기잖아. 그런 공간이
그런 공간이 네네. 아유 깔때기 아니면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깔때기라는 게 그런 그거잖아요. 공간이 필요한 데에서 제가 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우리 사람들이 모인 데서 네네. 정말 요즘 더군다나 각박한 세상이라 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정말 내가 내 온전히 그냥 나 자신으로 네. 이렇게 딱 있어도 네. 그냥 인정받고 배려받고 네. 또 내가 뭘 해도 이렇게 서로 신뢰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네네. 그리고 다른 어떤 한마디라도 페르소나 이런 비슷한 거 전혀 없이 물론 다 뭐 드러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내 많은 부분을 여기에 자연히 놔도 네네. 거기서 어떤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건 전혀 깔때기 아니라 꿈압의 어떤 그것도 깔때기예요. 어쩔 수 없는 걸로.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네. 거기서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좀 살아나고 우리 꿈압이 그런 거라는 걸 느끼니까 네. 저절로 이 꿈압에 대한 그 그냥 애정, 네. 뭐 정말 이거와 나는 뗄래 뗄 수 없구나. 우리 그러면 우리 이은범님께서는 좀 네. 참여하시면서 어떠신지 이 두 분은 각각의 느끼시는 부분들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참여해 보시면서. 제가 아까 너무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각각의 무대에 대해서 네. 막 어떤 무대가 나한테 뭉클했다 그런 어떤 기억들은 별로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날 뒤풀이에 몇 명이 참석했더라, 술을 얼마나 먹었더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네네네. 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 살고요. 네.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음. 좀 초점이 벗어난 얘기인데 네. 음악을 자기가 좀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 또 미술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아. 내부에서 네네. 미술사 강의를 진행했어요. 네. 우리 이제 지휘자 선생님의 남편이 기획을 하고 네네. 저희 내부에 있는 오늘 참석을 못했지만 정희정 쌤이란 분이 네. 강의를 하신 네, 네. 미술사 강의가 얼마 전에 스타트해서 지금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꼭 네. 노래가 아니더라도. 네네. 그런 걸 참여하시는 게 즐거우세요? 그럼요. 예, 아. 엄청 즐거워하시죠. 그러시구나. 그런 것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합창단 말고도 아까 왜 독서 모임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모임들을 도모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도 막 그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뭐 미술사 강의라든지 네.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잠깐만. 모임들이? 제가 먼저 부연을 하자면 그 네. 얘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그 모임의 이제 취지가 네. 또는 모임에 대해서 어떤 걸 느끼냐 하는데 저희 그 리진 쌤이 얘기한 이제 우리 이제 모인 사람들의 어떤 지향점이랑 네. 비슷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네네. 많은 이제 여기 지역에 이제 모임들이 있고 한데 다들 진진하게 회의를 하다가 뒤풀이를 하는데 네네. 저희는 진진하게 놀다가 뒤풀이를 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모임들, 뭐 체육대회도 하시고 뭐 이러시나요? 혹시 다른 어떤 모임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으신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축구대회 축구대회. 했었죠. 축구대회. 네. 은평 여자 축구단이라는 은평의 여자 축구단이 있어요. 네, 네. 그 여자 축구단하고 꼬마파하고 네. 축구 경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뭐, 네. 뭐 며칠 전에 그리고 탁구 뭐 모임도 탁구 하셨죠. 모임을, 탁구 모임도 네. 하고 뭐 당구 모임도 하고요. 네네. 그 우리 네. MT 가면은 17시간 계속 노래. 네, 노래 16시간이 넘었어요. 네. 17시간이요? 남성단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자랑은 네. 그 자기 이렇게 살신성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픽업하고 이런 것들을 도모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면 남성당은 아무래도 이렇게 기타나 이런 것들이 지구력 있게 치잖아요. 그렇죠. 임원들도 그렇고. 네네. 기타는 제가- 공개로 합니다. 저희가 MT를 네네. 새벽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했거든요. 아침에. 네네. 그런데 그게 몇 시까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끊기지 않고 계속.
계속. 네. 기타가 전혀 끊기지 끊기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잼 노래하고. 한, 그 5시간이면 길지 않을까요? 5시간이죠. 예. 9시에서 그 다음 저녁 9시, 아침 9시. 그래서 제가 여기는 미치지 않고는 사람이 뭐 미쳐야 한다 하지만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남성 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주도하고 네네. 그다음에 캠프나 이런 것들을 또 예,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운동 저도 여기서 처음 당구 쳐봤고 처음 축구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당구, 뭐 축구, 뭐 얼마 전 어제 또 탁구,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훅 하면 다 모여요 그냥. 그래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삽시간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마 깜놀하실걸요. 그래요. 예.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작은 모임들 또는 작은 행사들을 하면 이렇게 잘 모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만큼 그 안에서 즐겁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예.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무책도 네. 저희가 무책임한 책 읽기라고 네. 여기는 책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결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것을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거나 네. 책을 읽어야 된다는 오늘 계속 부담과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좀 이렇게 해방된다고 하나? 그래서 네, 그냥 네, 놀다가 한번 뚝 가도 친정집까지 반겨주고 예, 막 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때. 궁금했어요. 그 무책임한 책 읽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살짝 궁금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모임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책임을 너무 많이 지고 살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 뭐 직장에 그렇죠. 대한 책임, 뭐 자신에 대한 책임을 너무 많이 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지금 도모하는 모든 모임들은 그런 책임에서 좀 해방되면서 자유롭고 스스로 그러면서도 뭐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그렇죠. 모임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거죠. 기획도 안 됐는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누구가 예. 하자 그러면 그럼 좋다 하자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는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능력자들. 네, 뭐 바둑 잘 두시는 분 또 뭐 네네. 바둑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거를 이제 흔쾌히 나누고 그것도 열심히 지지해주고 그쵸. 네, 그런 것들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그 진행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작은 모임들을? 저는 네. 이윤범 선생님께서 네. 합창에 자기는 합창이 아니라 좀 밴드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분도 들어오셔도 얼마든지 네.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내부에서 물론 이제 그 요청이 합창을 위주로 들어오지만 저희 전체가 네. 같이 움직이지 못할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네네. 내부에서 중창 팀 또는 밴드를 같이 꾸려서 네네. 같이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화성학 모임이라는 것도 한번 기획을 하셨어요. 화성학 모임. 화성학. 예, 그러니까 이제 합창단이니까 기본적으로 화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그 모임을 기획하셨는데 5회 정도 했었나요? 그게? 6회 작년에 네. 진행을 굉장히 열심히 정말 그건 정말 학구적인 모임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휘자 선생님이 강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네네. 제 기획은 좀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거는 그럼 남자분들만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 기획은 같이? 이제 선생님이 하셨고 네네네. 참여는 이제 전 단원들이 다. 이제 마을 지원 사업으로 이제 네네. 기획을 해서 네. 참 단단해질 수밖에 없네요. 이 합창단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잠재된 그 행복 또 잠재된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고루고루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 어느 모임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네. 모임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게 다르기 네네. 때문에 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시나요, 단장님? 그거는 서로의 네. 마음이 네. 만약에 네. 노래에다 그러면 노래를 정말 잘하지 않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는 분위기나 노는 분위기로 가면 네. 이게 와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중심은 꽉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노래다 그러면 화성학이라던가 저희 뭐 그 주희자 쌤 네. 정말 실력파시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제가 공부했던 가장
고차원적인 음악 공부를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탄탄한 사이에 있고 기둥이 네. 있고 그다음에 여지 이제 막 그 여유나 그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유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무책임한 책 읽기도 뭐 이번에 저희가 서양의 뭐 철학사를 하는데 그 책 읽기가 정말 탄탄하게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뭐 네. 서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은 갖고 가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들은 사람들 마음의 모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네. 모임을 가다 보면 놀자 하다 보면 기본을 또 잃어버리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오래 못 가요. 네, 네, 네. 예, 그 기본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합창도 그렇고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자신만의 감수성을 이렇게 꺼낼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자기 확신에 대한 것들이 좀 단단해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 나에게 이 합창단은 좀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에게 이 합창단은 어떤 좀 의미이고 이 합창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은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래오래 뭐 특별히 뭐 올해는 이런 공연을 하리라 뭐 이런 목표를 이루리라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오래오래 이제 지속됐으면 좋겠다. 같이 늙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늙고 또 기왕이면 좀 젊은 단원들이 와서 같이 이어주고 네네. 그렇게 하지 뭐 특별한 목표 같은 건 없고요.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한 목표가 없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마을 지원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엄마들하고의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때 저는 목표를 항상 갖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단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분들이. 그래서 와야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공동부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저희는 뭘 하자 이런 게 좀 많아서 부담을 줬던 예, 그런 그 기억이 나고 자책감이 듭니다. 젊은 시절은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네네네. 나이가 들면 네네. 또 이렇게 뭘 두잉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잉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아가는 아, 좀 됐어요? 깨달음.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 차례. 네.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아까 뭐 똑같이 꿈꾸는 합창단에서 네. 오랫동안 빙하고 싶어요. 네네. 뭐 이건 전혀 깔때기가 아닙니다. 네네. 예.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저는 꿈합을 다른 분들이 그냥 일상 삶에서 많은 그 단체 모임에서 꿈합이 다른 점을 특별한 데서 찾고 싶지는 않아요.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단지 그냥 우리 하는 늘 톡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지금 80개가 지금 한 100단이 이렇게 여러분 300개 올라오는데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본다는 게 네.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톡 많은 연결된 모임들에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꿈합이 가장 많고 100단위, 200, 300. 네. 근데 그걸 다 봐요. 시간 될 때. 네. 특히 그 엉덩이에 말발자국 그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 톡을 다 보는데 톡을 제가 올릴 때는 올리지만 네. 거의 이제 주로 봐요. 시간이 없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네네. 근데 왜 보냐면 볼 이유가 있어요. 뭐 웃음 하나하나도 맥락상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꿈합의 어떤 그 정겨운 모습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밴드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생일 같은 거 생일 잔치 너무 흔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또 그냥 생일 노래 부르고 그냥 케이크 자르고 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대부분 네. 거의. 아마 가족 생일 파티도 약간 형식적인 게 요즘은 많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어떤 거 미래에 어떻게 하시고 싶나요? 아니 질문을 근데 자꾸 벗어나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네네. 그 우리 처음 그 집사람 생일 때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가 꿈합에서 생일을 집사람이 맞이했는데 저도 처음이 이제 이 단원들 중에 근데 케이크를 사왔어요. 여기 이영쌤이 네. 단장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뭐 케이크 몇만 원 뭐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뜻밖의 이게 딱 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생일 케이크를 키우고 불을 붙였는데
뒤에서 생일 노래 불러주고 그다음에 너무 저거 기분이 좋아서 네네네. 집사람 노란 샤츠 18번 나오고 제 춤추고 네. 저절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동영상에 이제 밴드에 올려요. 그러면 네네. 보세요. 24시간, 48시간 가요. 아. 새벽부터 그게 그 댓글이 그럼 계속 그렇게 그 동영상이 서로 막 그래요. 좋은 거죠. 그렇게 지내고 싶으신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아, 예. 저는 그 카톡과 밴드 그런 일상이 네. 이 꿈앞에서 네.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이 어디 있을까요? 네. 부럽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 꿈앞에서 좀 지내고 싶으신지, 함께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예, 네,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꿈합은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나누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네. 이러는 게 익숙해져 계신데 그럼 나는 뭘 나눌 수 있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뭐 합창단의 미래나 그런 부분은 단장님이나 지휘자님께서 고민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베이스 파트장을 했던 게 다 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생각이 다르시네요. 예. 그러니까 첨언하자면 합창단으로 단원이 중요한 게 다른 어떤 모임은 전부 다 운영진과 일반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네. 우리 단원들은 꼭 내 파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거로서 각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아, 그리고 네. 꿈앞의 욕설 담당이에요. 아, 네,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정리되는 그 화법이 있으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 꿈꾸는 합창단의 이야기 스토리를 굉장히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모모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그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콩콩 뛰고 있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꿈꾸는 합창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쿵쿵 뛰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함께 쿵쿵 뛰고 있구나. 그 가슴으로 느끼면서 시간을 정말 그 느끼고 있구나. 담아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꿈꾸는 합창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한 갑자기 또 다시 또 참여하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또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꾸는 합창단 제가 첫 번째 그 방송할 때 구호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혹시 만드셨나요? 없을 거예요. 없나요? 그럼 구호 여기는 책임감을 지금 안 책임감을 되는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꿈꾸는 합창단 앞으로 더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lk about God.